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로 증권사가 위태위태하다는 신문 보도 자료와 또 얼마나 어렵길래 이런 신문이 나오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 각 개인들의 대처 방법, 또 예금자 보호법은 어떻게 지금 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 적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사는 지금 그동안에 튼튼했는데 지금 유동성 공급이 위기를 맞았죠.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은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에서 일단 그 위기를 막아줬지만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신문에도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전방위적인 그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까지 지금 확대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럼 뉴시스라는 그 신문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증권사들 단기자금 부족 심각하다는데 왜,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주가 급락 마진콜 수요에다가 부동산 PF 롤오버가 겹쳤다. 회사채 매수자로 기능을 상실했다. 한국은행 지원 검토 배경, 이렇게 나왔고요. 한국은행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이례적인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증권사들의 단기자금 부족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주가 급락에 따른 마진콜, 부동산 PF 등이 증권사 자금을 옥죄면서 회사채 매수자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증권사들 그 단기자금이 부족하다는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시스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4월 2일자인데요. 증권사 부동산 PF 내관 터지나 11조 상환 도래, 5월에 6조 원, 6월에 4조 원 만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증권사 매입에 부담이 커질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권사들의 성장 동력 중 하나였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코로나로 부동산 경기 하강 압력이 높아졌고, 금융당국의 기업어음 CP라고 하죠. 또 매입 대상의 증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제외돼 상환 실패의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강남부터 지금 하락이 되고 있다는 그 보도자료들이 계속 언론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심리에 의해서 오르고 심리에 의해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압력이 커지게 되면은 이것이 그 담보권이 줄어들다 보니까 담보권에 의한 상환이 도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4월 1일자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대형 증권사의 코로나 공습, 유동성 보릿고개 오나, 자산관리 했지만 대형 악재의 속수무책이다.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에도 위기감이 여전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증권사별 유동화증권 채무 현황을 보겠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 대우증권 등 여러 개 거의 전반적인 그 증권사들이 다 망라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를 포함해서. 이런 증권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의 그 위기를 겪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 경제를 보겠습니다.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재차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 연계증권 ELS 마진콜 추가 증거금 요구죠. 마진콜로 시작된 유동성 위기는 정부의 패키지 시장 지원책이 나오면서 한숨을 돌리는 듯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관련 유동화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를 포함한 증권사의 기업어음 CP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CP 시장의 불안이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다. 4월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단기금융시장은 354조 9천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7.5% 증가했다. ABCP를 포함한 CP 발행 잔액은 지난해 말 18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 1천억 원이 늘었다. 이 중 증권사 CP 잔액이 11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전년 대비 발행 규모가 4조 6천억 원 늘었다. 자산 확대 등의 과정에서 자금 조달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그 내용들로 인해서
현재 그 위기가 오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제 그 4월 1일자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각 증권사별로 다 이제 총망라가 됐는데요. 현재 그 발행 잔액과 자체 해지 규모, 비중 등 이렇게 해서 대형 증권사부터 전반적으로 다 자체 해지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그래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경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단기사채 발행은 12조 9천억 원으로 9천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의 단기사채 순발행 잔액은 9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천억 원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사채가 지금 발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하지만 PF, ABS, TB는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로 1조 9천억 원이 늘어난 17조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PF 잔액만 25조 원을 넘어선다.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시아경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증권사별 유동화 관련 우발 채무의 경우 메리츠종금증권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8조 8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하나금융투자가 지난해 말 4조 4천억 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KB증권 4조 700억 원, 한국투자증권 3조 9,500억 원, NH투자증권 3조 6,200억 원, 신한금융투자 3조 5,900억 원, 삼성증권 3조 5,100억 원, 미래에셋대우 순이다. PF 관련 유동화 증권은 대부분 3개월 이하 단위로 차환 발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유동성이 막힌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ABCP와 ABSTB 인수를 꺼려 차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투자자가 없으면 매입 약정이나 지급 보증을 제공한 증권사가 직접 인수를 하거나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 이 직접 인수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유동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주가 연계 증권 ELS에 추가 증거금을 대느라 극심한 자금난에 처했던 증권사들이 유동성 공급으로 일단 위기는 막았지만 여전히 회사채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RP 매입에도 불구하고 CP 시장이 쉽게 진정되고 있지 않다 하고 했고요.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CP, 회사채 등 민간에도 자금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빗발친다는 요구가 지금 유동성의 위기를 상당히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국제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등 비금융권 회사채의 담보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이 한국은행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해서, 지금 미국도 연준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죠. SPC를 설립해서 회사채 직접 매입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또 우량 등급 회사채의 올해 만기 도래분은 25조 1천억 원이 해당이 된다. 다만 지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계속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 환매 조건부 채권인 RP 거래 방식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 5조 2,500억 원을 시장에 풀었다. 대부분 자금난에 처한 증권사들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 증권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증권사들이 부도가 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부도나 파산 등의 그런 사유가 된다면은 우리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예금자 보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 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다.
다른 금융회사에 예금이 있다면 해당 예금도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금액 5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보호법에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자까지 고려한다면 은행당 4,500만 원 정도까지만 저축해 두는 것이 좋다. 원금과 이자의 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권이나 신협, 새마을금고라도 법인이 다르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A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 B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이 예금되어 있다면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을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다르다면은 그 법인별로 5천만 원씩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분산해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그 뜻이 되겠죠. 예금자 보호법은.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전이 되는 금융 상품들과 저축성 상품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은행, 증권사, 종금사, 상호금융권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은행은 예금, 적금, 원금 보전형 신탁, DC형 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등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5천만 원이면 보호를 받게 되겠죠. 다만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대상은 CDRP 금융투자상품, 실적 배당형 신탁, 은행 발행 채권, 주택 청약 종합저축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 주택 청약 저축은 국민들이 대부분 이 청약 저축을 지금 들고 있는데 이 청약 저축이 보호법에 미적용되고 있다는 그런 자료는 상기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청약 저축이 들어있는 은행에서는 잔고를 많이 줄여놔야 되겠죠. 이 청약 저축에 대비해서. 어쨌든지 미적용 대상입니다. 증권사를 보겠습니다. 증권사는 예탁금과 원금 보전형 신탁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증권사 예탁금과 원금 보전형 신탁. 미적용 대상은 금융투자상품 중에서 수익증권과 MMF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보호법에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 또 RP, CMA, ELS, ELW, WRAP 등 선물 관련 모든 상품들이 미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금사를 보겠습니다. 종금사는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이것은 그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 중에 수익증권, MMF 이 MMF에도 많이들 들어있죠. 그래서 MMF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RP, CD, CP 등이 해당이 되겠고요. 상호금융권을 보겠습니다. 예금, 적금, 상호저축은행, 중앙은행의 발행, 자기합수표 이것은 5천만 원까지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좀 안전한 거고요. 미적용은 저축은행 발행채권, 후순위채가 미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예금보험공사의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래 우체국은 뭐 얘기들이 우리 그 카페에서 보면 얘기들이 많은데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은 정부 아닙니까? 우체국이 정부에서 한도 없이 지급해 준다. 이래서 사실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예금자 보호법보다 더 강력한 예금자 보호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뭐 예금은 이자는 많이 늘진 않습니다만은 안전장치에서 안전 확보 차원에서는 우체국 예금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은행별로 예를 들자면은 뭐 국민은행 또 뭐 하나은행 이렇게 은행을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고 증권사별로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저축을 해야 한다. 또 상호금융권 등 비교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기관의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 분산하는 것은 꼭 지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위기가 계속 장기화 된다면은 금융권이라든가 그 상호금융 같은 또 마을금고, 신협 등은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5천만 원 한도 분산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협이나 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출자금을 좀 많이 하시는데 출자금 역시 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자금이 만약에 3천만 원이 들어있는데 지금 예금이 5천만 원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출자금을 전혀 못 받고 이 5천만 원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염두에 뒀다가 기관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분산 투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요즘은 또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바로미터인 증권사, 투자 이런 상품들이 지금 위태위태한 경우가 많겠고, 오늘도 그 미국의 주식을 보니까 다우, 나스닥, S&P 모두 1.5%대 정도의 그 하락을 보였습니다. 환율도 요동을 치고 있죠. 4월 1일 날은 1219원이었던 것이 1230원대로 지금 올라가 있고, 많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이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한도를 꼭 지켜서 안정된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고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